네, 토마토 모닝쇼의 최종 투자 전략 시간 오늘장 모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운용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용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전일장 우리 시장의 특징이라든지 이슈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예, 지난 주말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시장 자체는 목요일 날 결과 발표했던 FOMC 회의 결과에 네네. 대한 약간 했던 다른 해석, 후 영향, 안 좋은 쪽으로 시장에 반영이 좀 된 하루가 그렇게 바뀌었죠. 예, 네, 그렇죠. 네. 일단은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연준의 그 발표 내용 자체가 정말 시장에서 상당히 원하는 쪽의 발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랬죠. 경제 전망은 상당폭 큰 폭으로 상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GDP 성장을 중심으로 해가 실업률이라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화 정책의 기조 자체는 변화가 없을 거다. 완화적인 통화 정책 2023년도까지 저금리 정책을 유지할 거다. 이제 그런 또 정책이 나왔으니까 시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반응이었어요. 그게 이제 조금 한호를 하면서 네. 미국 시장이나 국내 시장 자체가 상승폭을 많이 둔화된 상태는 마감이 좀 됐지만 그래도 목요일 날 장 흐름 자체가 괜찮거든요. 그랬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조금 의심을 가진 거죠. 경제 전망은 좋은데 정말 좋으면 결국 물가는 올라갈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가는 올라갈 거고 그렇게 되게 되면 연준이 저금 정책을 유지하고 싶어도 물가가 올라가게 되게 되면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거다. 이제 그런 해석이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연준도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장중에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10년만 국채 수익률이 1.6%대 중반 정도까지 상승했거든요. 1.67 정도. 네.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이 국내 시장이라든가 아시아 시장에 영향을 좀 미쳤다고 좀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그러면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코스피 같은 경우 장중에 1.4% 정도까지 거의 급락이 좀 나왔거든요. 네. 막판에 우리 시장 자체는 낙폭을 좀 줄이면서 마이너스 0.9% 정도 하락으로 끝났지만은 그렇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가 1.7% 정도 급락을 했고 그다음에 일본이라든가 항생이라든가 대만 같은 경우도 1.34% 정도 큰 폭으로 좀 떨어졌거든요. 우리 다른 증시들에 비해서는 뭐 잘 버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증시는 네. 그래도 약간의 아래꼬리를 좀 달고 어. 하락폭을 좀 둔화된 상태에서 나가면 되는데 다른 아시아 증시들은 거의 별로 반등을 못했어요. 그랬군요. 특히 이제 주목할 부분 자체는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장중에 마이너스 1.5% 급락해서 플러스로 반전됐다는 거죠. 그렇죠. 0.2% 반전됐다는 측면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로 본다면 우리 시장 자체가 상대적으로 그렇죠. 선전했다. 네, 맞아요. 그렇게 좀 결론 좀 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코스피 지수의 하락과 코스닥 시장의 선전은 결국은 수급에 있다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당 5,800억, 기관 투자가들이 1조 원 가까이 매도가 나오면서 약 1조 6천억 가까운 매도가 나왔고 그 1조 6천억 가까운 매도 물량 자체를 개인 투자가들이 고스란히 매수 좀 받아낸 받았다는 게 거죠. 요즘 시장의 네. 특징 자체가 외국인 기관이 팔면 빠질 때 팔면 기관이 개인이 사고 또 그 다음 날 또 반등이 나와요. 그러면 네. 또 개인 투자가들이 차익성 매도 물량을 나오고 그런 반복적으로 전개될 것 같은데 그런 오늘 방법이죠. 개인 투자가들 지난주 금요일 날 매수했던 것 자체가 약간의 또 성공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는데 네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징 자체는 요즘 시장 자체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강합니다. 7거래일째 상승이에요. 모르면서 이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렇죠. 금리 예. 인상이라든가 그런 또 대외적인 악재에 가장 민감하게 반영될 수 있는 시장 자체가 코스닥 시장인데 오히려 그런 또 변동성 국면에서 코스닥 시장이 큰 폭은 아니지만은 7거래일째 상승하면서 코스닥 시장 지수에서 950포인트를 돌파했다는 것 자체가 특히나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군요. 예. 코스닥 시장의 강세 자체는 수급에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개인인가요? 그렇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기관 투자가도 연기금 매도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가들도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에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860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에 연기금 계속적으로 파는데 연기금은 또 오히려 코스닥 시장을 사고 있어요. 또 투신도 사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시장의 수급의 힘 자체가 전반적으로 유동성 꺾이다 보니까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도 선별적 중성 종목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코스피 시장의 상승 업종 전반적 지수가 하락했기 때문에 상승 업종은 뭐 소규모 섹터 쪽에서만 상승을 했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무 목재 업종이 1.3%, 그다음에 증권 업종, 그다음 비금속 강물 업종이 소폭 상승하는 흐름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전반의 시장 흐름 자체가 결론적으로 따지면 약간 어떤 이슈와 관련된 이슈 자체는 이제 미중 회담 자체가 결렬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 때문에 히토리 관련 맞아요. 종목들 네. 중심으로 이슈라든가 일부 실적 보전 종목 중심의 제한적인 중소형 종목의 종목 장세가 지난주 금요일 날 특징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기관 외국인 투자가들 코스닥 시장이 요즘 강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의 이제 수급을 지난주 금요일 날
어떤 종목을 기관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를 했는지 제가 표를 좀 만들어봤는데요. 네. 결국은 기관 외국인 투자가들 매수한 종목들은 맨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요즘 개인 투자가들 힘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사는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가장 매수 규모가 컸던 것 자체가 이제 폴더폴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되지 않겠는가 그런 게 때문에 네. 요즘 KH바텍이 수급이 좋습니다. 가장 기관 외국인 투자가들이 124억 정도 매수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딱 보시게 되면 특징 자체가 IT하고 제약 바이오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딱 갈리네요. 그렇죠. 서진 시스템과 이제 골프존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실적 호전 부분이 자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난주 금요일날 상승 종목 특징 종목들 몇몇 종목들을 꽂아보면 양시장 종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업종 내에서 종목 차별화라고 제가 말씀 좀 드렸는데 네네. 은행업종 중에서도 뭐 하나금융지주는 꾸준히 올라가고 있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 DGB 금융지주가 상당 폭의 상승이 컸습니다. 6.5% 정도 상승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장 자체가 이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중은행들은 묵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벼운 중소형 지방은행주들이 또 외국인 매수 비중 자체가 상대적으로 낮거든요. 국내 시중 KB 금융지주라든가 신한금융지주라든가 하나금융 자체 외국인 비중이 거의 60% 70%입니다. 거의 다네요. 추가적으로 매수할 부분이 크지 않는데 지방은행 같은 게 20% 3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어떤 부분들이 또 수급 여건 자체를 고려해가지고 지방은행 종목적으로 짐수하고 있는 거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선이 약간 바뀌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HMM이 항상 지금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 보면 지난주 종목들 여기 나온 종목이 BGB금융, HMM, 동국제강, 그다음에 현대상사, 오스템임플란트 관련 종목들 다 신고가입니다. 지난주 올라갔지만 그냥 신고가 종목 중에서 지난주 강세 종목들 제가 꼽아봤는데 이게 대부분 일부 종목들은 실적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상사하고 금호석유는 이 시간에 제가 추천해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현대상사가 이제 사명 변경 때문에 지난주 급등했다가 상승폭이 둔화된 상태에서 끝났는데 최근에 종합상사들이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고 있는 모멘텀과 함께 현대상사 꾸준하게 관심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금호석유는 제가 실적 플러스 경영권 이슈 때문에 제가 언급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주가 제가 언급한 한테 주가가 상당히 변동성이 컸어요. 근데 제자리 걸음 찾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경영권 이슈가 남아있고 석유화학 자체 금호석유의 주력 제품인 MB 낙텍스 자체 가격이 여전히 강세입니다. 강세 흐름이 좀 전개되지 반등 흐름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폴더폴이라든가 그다음에 오스템 플란트가 게임빌 같은 게 실적이라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스템 플란트하고 작년 4분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든요. 그다음에 게임빌은 작년 4년 만에 이제 흑자 전환했고 올해 대폭적 실적이 좋아지니까 그런 또 분들이 선별적으로 지난주 주가 상승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업종별로 이제 조금 더 그러니까 시선이 조금 중소형 쪽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좀 특징을 좀 잡아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투자 전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계속 신경 써야 될까요? 일단은 금리 상승 우리는 계속 지금 반복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단계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거의 영향 3번 4차례 걸쳐서 제가 영향을 받았다고 했어요. 0.5%에서 1.1%, 그다음에 1.3%, 1.4%, 1.5%, 1.6%, 지금 지난주에는 1.7% 중반 정도까지 올라가니까 영향을 받았는데 금리 민감도와 관련된 시장 영향력은 제가 약화된다고 그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영향 없을 거다. 오히려 빠지게 되면 금리나 빠지게 되면 주식 비중 확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전략을 그대로 좀 보시면 될 거고 시장 자체는 우상향이다. 시장의 관심 자체는 이제는 금리보다는 경기 회복 기대와 실적으로 방향이 이동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국내 기업 자체도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시즌에 1분기 실적 시즌에 진입을 하니까 결국은 대응 전략 자체는 이제 가치 주냐 성장 주냐를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인데 제가 로테이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주 미국 시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우 지수가 빠졌어요. 나스닥 시장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원래 반대로 돼야 되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 자체도 금리와 관련된 시장 영향이 다 반영됐다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미국 시장. 그래서 전체 시장 자체도 경기가 좋아지니까 당연히 가치주도 갈 거고요. 그다음에 성장주들도 대신 성장주 내에서 차별화 전개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국내 같은 게 제가 이제 2차 전지가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썼는데 2차 전지가 몸이 조금 꺾인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대안 종목들이 그래서 최근에 5G라든가 반도체 장비를 중심으로 소부장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일부 엔터라든가 이런 쪽으로 신재생기 쪽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관심은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1분기 실적 상향 관심 쪽인데 지금 가장 실적이 지금 지난주 주간 단위로 실적 상향된 업종 자체가 철강입니다. 철강은 오늘 아마 모멘텀도 이슈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선제 관련 쪽에 미국에서 대폭적으로 관세율을 41% 0.9% 하향 조정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중국의 당산시에서 철강 환경 오염 때문에 중국 당산시 23개 철강 회사들한테 환경 오염과 관련된 규제가 좀 들어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미국 쪽의 철강 수급 자체가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화학업종도 여전히 제품 가격 강세고 IT는 여전히 관심이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동차라든가 금융 쪽에서는
증권주가 요즘 실적 상향이 많이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선진별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증권 쪽이군요. 예, 금융 그렇죠. 내에서도. 예. 예, 중요한 것 자체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자체는 지금 시장 자체가 이슈와 실전 호전 상대로 중소형 종목들의 강세가 전개되고 있으니까 여기서도 IT 소부장이라든가 수소차라든지 재생에너지 쪽에 함께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가치주, 성장주 어느 하나 딱 구분을 주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좀 로테이션이 되고 있다는 부분 좀 체크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장 관심주 어디에서 좀 이슈를 뽑으셨나요? 예, 관심 이슈에서 좀 찾아보고 싶은데요. 네네네. 예, 실적은 이제 앞서 제가 코스피 쪽에 철강 네네. 화이나 IT 자동차 쪽에 관심 좀 가셔야 될 것 같고, 예, 코스닥 시장의 개별 이슈 자체는 결국은 IT 소부장 쪽에 관심 좀 가져야 그렇죠. 되는데, 예. 그쪽에 제가 폴더블폰과 관련된 쪽에 아마 이슈를 좀 잡아보고 싶습니다. 오랜만에 오늘 관심은 이제 폴더블폰입니다. 네. 자, 폴더블폰. 굉장히 오랜만에 또 들어보는 또 그러는데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좀 이슈화가 됐는데 시장에서는 일부 종목들이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데 네. 별로 관심이 없는 쪽인 게 아닌가 정도인데 제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관심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네. 최근에 삼성전자가 3월 초에도 나왔지만 최근에 다시 3월 17일 주총을 통해서 삼성 사장 자체가 폴더폰 대중화를 위해서 속도적으로 내겠다. 그 전에 이미 미국 시장을 통해 가지고 마케팅 정책적으로 100일 사용을 해보고 네. 구매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정책이라든가 국내 같은 그렇죠. 경우도 네. 그렇죠. 3일 동안 써보고. 네, 구매하라 그런 정책을 사용을 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네, 그렇더라고요. 중요한 자체는 이제 그래서 삼성전자 스마트폰 정책 자체가 지금 중저가 쪽은 중국한테 완전 밀리기 때문에 네. 프리미엄 쪽에서는 애플과 경쟁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폴더블 쪽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그 독점적이거든요. 거의 단독이죠. 80% 이상 90이기 때문에 네네. 폴더블 쪽에서 확실하게 주도권을 행사를 하겠다 이런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를 좀 단종을 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폴더폰하고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폴더폰에 집중한다. 그러면서 폴더폰이 예. 원래 작년 같은 경우는 8월달에 출시가 좀 발표를 하면서 9월달부터 출시가 되는데 올해는 한두 달 정도 앞서서 6월달, 7월달 정도에 제품 출시하지 않겠는가. 올해 아마 3종에서 4종 정도를 출시할 것 같은 그 이유 자체가 네. 애플이 지금 폴더폰 시장에 진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개발하고 뭐 특허도 내고 그렇죠.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2022년도 말 내지 2023년도에 출시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에 내년 앞서서 말이군요. 본격적으로 시장을 선점하려고 한 게 아닌가. 또 최근에 중국의 샤오미라든가 그래서 좀 만들고 있잖아요.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또 부분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폴더폰 시장 자체가 본격적으로 시장이 형성이 좀 될 것 같다. 폴더폰 판매 자체는 2019년도 50만 대 팔렸고 그다음에 작년도에 한 220만 대 정도 팔렸지 않았겠는가. 네, 커졌고. 근데 삼성전자 그중에서 149만 대 정도 팔렸다는 전망이니까. 거의 올해는 다네요. 지금 시장에서 700만 대 내지는 일부에서는 800만 대 이상 팔릴 거다. 그런 전망인데 그중에 삼성전자가 500만 대 이상 팔리지 않겠는가. 이게 작년보다 2배 내지는 3배 정도까지 증가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 자체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2022년도 같은 1,700만 대 계속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니까 그래서 부품업체들 같은 경우는 6월달, 7월달에 부터 한다면 4월 달부터 발주가 그렇죠. 되거든요. 만들어야 그래서 지금 관심을 예. 가져볼 필요하지 않겠다 생각이 좀 되고 폴더폰 관련 종목들이 작년 실적 기대치가 높았었는데 실적이 안 좋았는데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좋아지지 않겠는가 그래요?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관심은 뭘 봐야 되느냐? 폴더폰의 핵심이 힌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접었다 힌지고 폈다. 그렇죠. 그다음에 강화유리, UTG 기술이거든요. 그렇죠. 예. 엽다 폈다에 따라 디스플레이가 손상이 없어야 되니까 거기에 네. 관심 가져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기업들. 그렇죠. 폴더폰 관련 종목들을 보시게 되게 되면 힌지와 관련된 종목은 알다시피 대표적이죠. KH바텍하고 네. 그다음에 파인테크닉 있습니다. 파인테크닉스요. 지난 주간 단위로 KH바텍이 9% 정도 상승했고 그다음에 예. 파인테크닉스도 약 4% 가까이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호필름 관련해서 세경 하이테크, 그다음에 이제 UTG와 관련된 쪽은 UTI와 캠트로닉스, 뉴파워 프리즈마를 가지고 있는데 네. 작년 실적 기준에 제가 밸류를 좀 표시를 한 거거든요. 일단은 작년 실적이 괜찮아야지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녹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작년 올해 실적 전망치가 없습니다. KH 바텍을 제외하고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작년 실적질 밸류 따지면 가장 그래도 매매를 해볼 만한 주식 자체가 대장주인 KH 바텍과 KH 바텍 작년 적자지만 그다음에 맨 아래쪽에 있는 UTG와 관련된 뉴파워 프리즈마를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먼저 KH 바텍입니다. 폴더폰 관련 종목의 핵심이죠. 예산은 메탈 케이스에 대한 매출 비중이 약 30% 정도 되고 그다음에 힌지와 관련된 매출 비중이 절대적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 폴더폰 시장이 확대가 된다면 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애플이라든가 중국 업체 시장 확대에 따라 가지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고객 다변화에 가장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사 실적입니다. 앞서 조금 전에 작년도에 적자가 났지만은 이 회사가 거의 3년 동안 영업이익 흑자가 났지만 적자가 났거든요. 근데 올해 시장에서는 폴더폰 시장 확대에 따라 가지고 네. 300억 정도 단기 수익이 날 전망이니까 PER 기준 16배고 내연도 실적 기준에서 7배까지 떨어지거든요. 폴더폰 시장 자체는 내연도까지 계속 고성장하니까 내연도까지 앞당겨서 우리가 2차 전지처럼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 쪽이거든요. 그렇군요. 자, 차트를 보시면 제가 HTS 화면은 안 나오고 있지 않는데 최근에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올랐기 따라가지 마시고 22,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목표 주가는 26,000원 정도까지 손절 가격은 19,8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한 종목 새로운 관심이 없는 종목 중에서 눈여겨볼 종목이 UTG 쪽에서? 뉴파워 플라즈마라는 주식인데요. 예산은 본래 이제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공정용 플라즈마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회사가 여러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 네. 반도체 국산화와 관련해서 삼성전자에서 작년도에 127억을 투자한 회사예요. 플라즈마 기술 자체가 유해가스를 세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대부분 다 일본에서 수입을 했거든요. 삼성전자가 국산화를 해라 가지고 지금 투자를 한 회사고, 그다음에 회사가 이제 폴더폰과 관련해 가지고 UTG 관련 핵심과 관련된 두 가지 재료를 가지고 있는데. 네. 삼성전자가 UTG 기술을 지금 도우인시스를 채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상장사고. 그렇죠. 비상장사를 지분은 거의 48% 인수해가지고 자회사 편입을 했습니다. 네. 그 회사 지분은 회사가 많지는 않지만 7.9% 정도 가지고 있고 또 중요한 것 자체가 도우인시스가 앞으로 이제 폴더폰 시장에서 장비를 계속 생산할 때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비를 독점적으로 공급할 회사가 삼원진공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를 작년도 회사가 7월달에 인수를 했어요. 아, 유일한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회사라 좀 보시면 돼요. 또 중요한 것 자체가 최근에 이제 우주항공 테마라든가 수소차 관련된 것도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 회사가 작년도 12월 달에 한국 하이바라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예. 한국 하이바라 회사가 580억 인수했는데 이 회사가 알짜입니다. 뭐 하는 회사? 매출액이 거의 한 2천억 가까이 되고 작년 영업이익 150억 정도 했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우주항공과 관련해 가지고 누리호가 올해 2월 달에 발사를 해야 되는데 발사체 문제가 있어 가지고 발사를 못 했습니다. 근데 이 한국 하이바가 그 문제가 있는 회사가 롯데그룹 쪽이거든요. 롯데그룹 계열사 쪽이었는데 이 회사 한국 하이바 발사체 기술을 갖다가 사용을 하면서 성공을 했어요. 그 정도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인데 이 부분 자체가 산소 탱크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수소차와 연결되지 않겠는가. 이에 따라서 이 회사 실적 전망인데요. 회사는 인수하면서 자체적으로 인수했기 때문에 부채가 없습니다. 작년도 기준 부채 비율이 11%밖에 안 되는 회사인데 작년도 매출액도 실적이 영업이 109억 정도 나오면서 거의 2019년 대비해서 크게 성장을 했고요. 올해는 제가 3천억 정도 번익 자체가 한국 하이바가 작년 12월 달에 인수했기 때문에 올해 이제 연결로 100% 반영이 되거든요. 매출액이 아마 거의 200%까지 증가되지 않겠는가. 그렇군요. 그래서 PER 기준에서 7.5배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차트 좀 보시게 되면 주가는 바닥입니다. 거의 6,000원대에서 행보를 하고 있는 쪽인데 부담 없네요. 예, 6,000원, 200원 정도 매수가 좀 가능할 것 같고 충분히 좀은 9,000원 이상까지는 가지 않겠는가. 목표 주가 9,000원 보시고 손절 가격은 5,800원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두 종목입니다. 흰지 쪽에서는 KH바텍 그리고 UTG 쪽에서는 뉴파워 프리즈마가 될 텐데요. KH바텍은 매수 가격 22,000원, 목표가 26,000원, 손절가 19,800원을 제시를 했고요. 뉴파워 프리즈마 매수 가격 6,250원을 전후한 가격 그리고 목표가 9,000원, 손절 가격 5,8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운영력과 함께한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